자, 13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가계부 쓰지 않지만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이에요. 저는 가계부 적으라고 좀 많이 유도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근데 가계부 안 적는 사람도 많죠. 왜냐? 귀찮으니까. 귀찮죠. 매번 내가 돈 썼던 거 일일이 적고 확인하기 귀찮아. 근데 이게 힘든 일은 아니거든. 귀찮은 일이지. 근데 가계부를 안 적고 어떻게 내가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죠? 그렇잖아, 여러분. 여러분 한 달에 얼마 썼는지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기억 못 하잖아. 시간 지나면 까먹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다 돈을 썼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 크죠. 왜냐, 우리가 돈을 필요할 때만 돈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홧김에 돈을 쓴다거나 순간 유혹을 뿌리치 못해서 돈을 쓰는 경우 많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잖아. 확인하면 어떻게 돼? 이거 괜히 샀나? 내가 왜 돈을 많이 썼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안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가계부 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가계부 안 써요. 가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딘가 돈을 썼는데 어디다 돈을 썼는지 모르는 거야. 이 돈을 쓰는 게 내가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도 모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계부 쓰라고 권장한 쪽이고, 어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기로 작성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기로. 그러니까 종이로 되는 그 가계부 책자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비싸지 않거든요. 다이소 같은 데 가면 1,000원 주고 팝니다. 잘 돼 있어요. 그거 적으면 돼. 근데 그런 거 저는 상당히 귀찮아하죠. 스마트폰 가계부 어플도 있는데 전 손으로 적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가계부 적는 귀찮아하는 분들은 이 댓글 적은 사람처럼 통장 여러 개 만들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생활비 통장 따로 만들고, 이제 공과금 통장 만들고, 그러니까 공과금 나가는 거 이렇게 하고, 생활비 만들어서 이제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공과금 해가지고 이제 공과금만 나가게 딱 만들어 놓고, 아니 보험료 통장 따로 만들. 근데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귀찮아. 이것도 가계부 만드는 것보다 더 귀찮아 저게. 왜냐, 은행에 통장을 저렇게 용도별로 쉽게 안 만들어주거든. 그러면 통장 여러 개 만들려면요, 은행을 한 4-5개 개설해야 됩니다. 이것도 장난에 귀찮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생활비 통장은 뭐 신한은행에 만들고, 뭐 보험료 통장은 농협에서 만들고, 공과금 통장은 우리 은행에 만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 한 은행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은행에 가보면 통장 여러 개 만드는 거 상당히 귀찮아요. 실제로 가보면, 이거 가보면 보통 입출금 만들고 이제 예적금 만들고 끝이야 이게. 그러면 저렇게 하려면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댓글 다시면 발품을 많이 파시는 것 같네. 저거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통장 여러 개 만드는 게, 용도를 만드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전화도 매일 걸고 은행 방문해가지고 막 통장 만들고 다 해야 돼, 여러분.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됩니다. 저것보다는 가계부 정리 쉬운 것 같은데, 내 개인적으로. 물론 저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것도 자기가 일일이 신경 써야 되거든요. 꼼꼼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까지는 저축이 미덕이라고 나라나 학교에서 저축을 권장했지만 이미 경제 규모가 엄청 커져서 저축 많이 안하고 소비 줄이면 내수 경기 안 좋아지니 어느 순간부터 학교, 정부 모두 저축을 일체 언급하지 않고 소비를 자꾸 하도록 유도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시대 흐름이나 유행이 어떻든지 각자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죠. 80년대까지 저축이 미덕이었어. 아니 90년대까지 저축이 미덕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가 초등학교 때 뭐가 있었냐면 학교 선생님께서 통장 만들라고 권유했어요. 통장. 학교에 통장을 만들라고 권유했어요. 그래서 저도 통장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금리가 셌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8, 9%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때가 제가 기억하기에 IMF 터지기 직전이었던 거 기억납니다. 아니, 한 10% 됐다. 그때 농협에서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 13,000원 넣으면 이자로 한 1,000원 넘게 나왔어요.
그게 엄청나게 큰 건지 몰랐지 그때는. 근데 지금 생각이 엄청 큰 거였어. 그래서 그때 이제 기억났던 게, 그때 이제 은행 저축 많이 한 학생을 이제 한 반마다 한 명씩 뽑아서 그 저축왕이라고 해서 돼지 저금통이나 뭔가 노트 같은 거 줬던 거 기억나고, 상장 만들어서. 분명히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없죠. 요즘 학교에는 그런 거 전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특히 서민들한테 중요한 게 사교육보다 금융교육이에요. 금융교육. 금융교육. 근데 요즘 학생들은 금융교육 받아본 일이 없을 거예요. 대학교도 안 시켜요. 아니, 교육이 가장 중요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교육을 안 시킨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 전부를 금융 문맹인으로 만들어요. 문맹인. 돈 관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는 것도 금융교육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물론 뭐 돈을 많이 쓰면 경제가 잘 들어가고 소비시장이 활성화되니까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쓴다는 거야. 가진 거 없는 사람들 맞아죠? 소비를 많이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왜 대한민국에 돈이 필요하고 왜 돈이 없으면 왜 안 되는지, 자기가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의 돈을 모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시켜야 되는, 이런 것들을 시키고 교육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교육을 전혀 안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하고 돈을 써버려. 이게 돈을 왜 모아야 되는지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물론 내수경제 생각해야죠.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잘 돌아가 돈 쓰는 사람 많아야 당연히 잘 돌아가는 건 맞는데, 근데 문제는 가진 거 없는 사람들마저도 이 내수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후구 역할을 자처하다 보니까 기업들만 배불리고 정작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소비한다고 무조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소비보다 중요한 게 모으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만은 가치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자꾸 플렉스하고 소비하는 것만 자꾸 가르쳐 주다 보니까 소비만 많이 하지 막상 가지고 있는 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는 거면, 특히 유행에 따라가는 게 제일 바보 같은 거. 왜냐, 유행은 언제든지 사그라들 수 있거든요. 이게 유행이라는 건, 유행은 한때란 말이에요. 한때. 특히 우리나라의 유행은요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냥 한 시기 넘으면 끝입니다. 어떤 것이든. 근데 여기에 돈은 굉장히 많이 써버립니다. 이 해외여행 같은 것도 앞으로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지금 돈이 없는 사람들, 해놓은 거 없는 사람들마다도 여행 가겠다고 티켓을 끊습니다. 옛날 같으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갔던 이제 문화생활 중에 하나가 여행이었는데, 지금 없는 사람들이 무턱대고 가는 게 여행이 돼버렸어. 이게 정상이냐고. 이게 원래 형편이 넉넉지 못한 사람이 여행을 못 가는 게 맞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여행을 안 간 사람을 뭔가, 너는 왜 안 가냐, 넌 그동안 뭐 하냐, 한심하게 보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게 정상이냐고.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지금 트렌드 따라 돈 쓰는 게 과연 정상인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소비를 많이 하고 뭐 기업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쓴다 해도 여러분들이 가난해지면 기업들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없잖아요. 기업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만약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했는데 할부값을 못 내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뭐 봐줄 것 같습니까? 안 봐줍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는 고객님이나 하지, 물건은 대금을 제때 안 내면 고객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이 시키는 대로, 마케팅이 시키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시키는 대로 가는 것 자체가 하수예요, 하수. 근데 이런 하수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면 하수 인생 사는 거야, 이게.
바닥에 사는 거예요. 한 계단씩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계단 밑에서만 계속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붕어 형, 근데 붕어 형 말 맞다나 돈 다 아끼면 내숭긴 게 안 들어가고 그럼 기업들 먹고 살겠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제 영상이 무슨 뭐 몇백만 구독자가 많은 뭐 그런 채널입니까? 제 영상이 뭐 조회수가 한 400만, 600만 나오나요? 뭐 기껏해야 뭐 많이 나와야 조회수 만 이상 아니야? 그럼 전 국민이 다 보는 채널이 아니잖아요. 보는 사람 보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뭐 돈 아낀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갑자기 희청거리 그런 일 없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여기 사람 아껴도 대한민국 돌아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전 국민이 이렇게 따라 일하는 게 아니라 제 방송을 시청하는,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도 아끼시면 돼. 어차피 보는 사람 보잖아. 돈 쓰는 사람 안 봐요, 어차피. 플렉스 하는 사람 안 봐. 걱정하지 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도, 아, 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 난 사치 부리면 안 되겠다. 난 지금 그렇게 한가롭게 돈 쓰고 다닐 때가 아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돼. 그냥 주변에 뭐 돈 쓰고 플렉스 할 사람 놔두세요, 그냥. 저렇게 살게 내비둬. 어차피 내 인생 아니잖아. 뭐 지 인생 지가 책임지겠죠. 우리만 안 자빠지면 됩니다. 네. 우리만 마케팅에 효능 안 당하면 돼. 우리 돈만 잘 지키면 됩니다. 어차피 그냥 트렌드 문화에 빠져 살 사람들은 빠져 살게 내비두십시오. 어차피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돈 많이 쓴 사람들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네. 그냥 그래도 살게 내비두시면 돼요. 자빠지면 자빠진 데 두세요, 그냥. 어차피 자기 인생이고 자기 엿보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기업이나 SNS에서는 자꾸 사람들 돈 쓰게 만들 거야. 유행이네, 아니면 뭔가 좀 무난해 하면서 돈 쓰게 만들 거예요. 그거 다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용하는 것들에 낚이지 마시고, 난도 소비할 때 나는 열심히 일하면서 미래를 대비할 거다. 생존이 중요하니까. 난 나중으로 본다는 마인드로 버텨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